안녕하세요. 인간의 뇌는 10%밖에 개발되지 않았고 천재 과학자 아인슈타인의 뇌조차도 15%밖에 개발되지 않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인간의 뇌를 100%까지 개발할 수 있다면 인간은 초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시공간을 오가는 능력까지 갖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런 말을 믿어본 적이 있습니까? 유감스럽게도 이 말들은 모두 헛소문이다. 실제 상황은 인간의 뇌가 10%만 개발된 것이 아니라 이미 100%를 개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유언을 믿었다고 해서 낙담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런 유언의 발원지는 이르면 10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다. 믿었던 사람은 너뿐만 아니라 아주 많다. 뇌에 대한 이런 소문은 도대체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인간의 뇌에는 도대체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까? 왜 우리는 때때로 지능이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기억하고 싶은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까? 인간의 뇌의 잠재력을 극한까지 발휘하면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제 인간의 뇌에 대한 비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인간의 두뇌는 10%밖에 개발되지 않았는데 이 설이 널리 퍼진 것은 주로 저명한 작가 데일 때문이다. 카네기가 쓴 베스트셀러 인간의 약점은 일반인이 잠재적 정신력의 10%만 활용했지만 아직 최초의 출처는 아니며 현재 고증할 수 있는 이 주장의 최초의 출처는 미국 철학자이자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에서 나왔다고 책에서 언급했다. 그는 자신의 저서에서 일반인이 잠재적 지능의 10%만 발휘했다고 썼다. 모두들 카네기든 윌리엄이든 눈치챘다. 제임스. 그들은 모두 인류가 잠재적 지능의 10%만 발휘하고 뇌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했을 뿐 1950년대 이후 일부 다른 속셈을 가진 사람들은 이 주장을 곡해했다. 인류의 뇌는 10%밖에 개발되지 않았다. 아직 90%가 개발되어야 한다. 이런 주장은 널리 퍼지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였다. 일부 공상과학 소설은 이 기초에서 크게 과장되어 이 주장을 더욱 유행시켰다. 지금까지도 일부 사람들은 이 소문을 깊이 믿고 있다. 왜 이 소문은 그렇게 오래되고 광범위하게 퍼졌을까?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어떤 신명계 대가와 훈련 강사들은 항상 이것을 가지고 인생의 공경에 처한 학생들을 격려한다. 그들은 당신의 뇌는 10%밖에 개발하지 못했고 아직 90%의 개발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낙담하지 말고 선생님을 따라 잘 수련하고 그 90%의 잠재력을 불러일으키면 인생의 정상에 오를 수 있고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말할 것이다. 물론 먼저 학비를 내야 한다. 이 사람들이 하는 짓은 모두 허세를 부리는 것인데 왜 또 속는 사람이 있는가? 이런 말은 자신의 잠재력에 대한 일반인의 망상, 그리고 성공을 갈망하는 사람들의 심리에 완전히 영합하여 격려 효과가 아주 좋기 때문이다. 우리가 조금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 거짓말은 퇴고를 전혀 견딜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인류가 만물의 령으로 되고 지구의 현재 패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자신의 대뇌에 의거한 것이다. 인간의 뇌의 무게는 약 1.4kg으로 우리 체중의 2% 정도에 불과하지만 매일 인체의 20%의 에너지를 소모한다. 이렇게 무서운 에너지 소모 기계는 90%가 쓸모가 없다면 인류는 이미 잔혹한 생존 경쟁에서 사라졌다. 모든 진화는 본질적으로 종이 더 잘 생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만약 우리의 대뇌가 정말 10%밖에 이용할 수 없다면 우리의 조상들은 일찍 진화하여 그 쓸모없는 90%를 폐기함으로써 그들이 더욱 능률적으로 신체를 이용하여 천적에게 사냥당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약 정말 90%의 뇌가 사용할 수 없다면 우리 인생의 수십 년간 이런 부위들도 뚜렷한 쇠퇴가 발생하게 되는데 사실상 그렇지 않다. 성숙한 뇌 영상 기술의 도움으로 과학자들은 뇌의 모든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 한 사람이 하는 모든 일, 생각하는 모든 일은 대뇌 내부에서 폭풍을 형성하여 대뇌의 각 부위를 연결하여 활성화시킨다.
대뇌는 바로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돌아가는 기관이다. 인류의 많은 활동, 대뇌가 필요한 여러 구역이 공동으로 완성된다. 만약 인류의 대뇌에 개발되지 않은 구역이 존재한다면 인류는 현재의 지구의 패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모든 정상적인 인간의 뇌는 100% 개발되었습니다. 왜 우리는 때때로 지능이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기억하고 싶은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까? 왜 사람마다 지적인 면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까? 이것은 인간의 뇌의 특징과 관련이 있으며 이것은 더욱 재미있는 화제이다. 인간 두뇌의 특징은 컴퓨터의 전문 명사를 적용하여 묘사하면 하드드라이브가 매우 크고 캐시가 매우 작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뇌의 뉴런 세포는 약 1000억 개로 저장 공간이 놀랍기 때문에 인간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일어난 많은 일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저장 능력은 현재 많은 첨단 컴퓨터들이 도달할 수 없는 것이다. 사람의 뇌는 정보를 저장하는 능력이 놀랄 정도로 크지만 캐시도 놀랄 정도로 캐시란 무엇입니까? 또한 컴퓨터를 예로 들면 컴퓨터의 중앙 프로세서, 약칭 CPU, 그것은 한순간에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읽을 수 있는지, 그럼 이 컴퓨터의 캐시가 얼마나 큰지, 캐시 크기는 컴퓨터 CPU의 연산 속도를 직접 결정한다. 인간의 뇌의 캐시는 어느 정도로 작을까? 비록 당신이 산수를 배웠지만 어떤 도구도 빌리지 않고 정신력만으로 계산한다면 인간의 뇌는 근거 없이 계산할 수 있고 두 자릿수 이내의 곱셈법만 할 수 있다. 당신이 어떤 속상 기교를 습득하여 투기적인 방법으로 계산 결과를 얻지 않는 한 12 곱하기 34는 몇과 같으며 이것이 바로 인간의 뇌가 계산할 수 있는 한계이다. 당신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당신은 머릿속에서 초고지 한 장을 상상한 후에 힘들게 답을 계산해 낼 수도 있다. 만약 세 자릿수의 곱셈이라면 다시 이런 방법으로 계산하면 더욱 힘이 든다. 예를 들면 123 곱하기 456은 몇이다. 당신은 뒤의 것을 계산하면서 앞의 것을 잊어버릴 수도 있다. 왜냐하면 연산의 데이터량은 대뇌의 캐시 한계를 초과하기 때문이다. 계산 결과 56,088인데 뇌로만 계산할 수 있어요.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나 초고지 한 장과 펜을 주고 초고지에 계산하라고 하면 곧 쉽게 계산할 수 있다. 1234 곱하기 5678 같은 네 자릿수 곱셈. 심지어 5자릿수 곱셈도 초고지와 펜을 빌어 쉽게 결과를 산출할 수 있어 난이도가 없다. 왜 이러지? 초안지와 펜을 주면 뇌에 메모리를 추가하고 뇌의 캐시를 크게 향상시키는 것과 같기 때문에 세 자릿수 이상의 곱셈 결과를 계산할 수 있다. 묘하지 않아요? 123 곱하기 456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면서도 초고지를 이용해 쉽게 결과를 계산할 수 있지만 초고지를 주지 않으면 계산할 수 없다. 이것이 인간의 두뇌의 하드웨어 조건이다. 여기까지 들으니 좀 우울하지 않니? 사실 필요 없어요. 아무리 지식이 풍부한 대학 교수라도 당신과 상황이 많이 다르지 않아요. 타고난 두뇌 캐시가 클수록 두뇌가 정보를 추출하는 능력이 강해지고 두뇌가 유연하고 똑똑해지지만 사람마다 두뇌 캐시 차이가 크지 않다. 인간의 뇌는 캐시가 너무 낮아 극소량만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뇌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자동으로 버린다. 예를 들어 당신의 눈은 분명히 당신이 집을 떠날 때 문을 닫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외출한 지 1분 만에 이 일을 잊어버렸는지 문을 닫았는지 확인할 수 없어 머릿속이 하얗고 기억이 없다. 당신의 뇌는 이 세부 사항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캐시를 차지하지 않기 위해 이 기억을 직접 삭제합니다. 뇌의 캐시 크기는 한 사람의 반응 능력과 뇌의 반응 속도를 직접 결정한다. 절대다수 인류의 대뇌 캐시는 충분하다. 수십만 년의 진화 과정에서 인류의 현재 대뇌 캐시는 당신이 사냥을 하고 천적을 피하며 전투를 하고 후대를 번식시키는 데 충분히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인간의 유전자는 뇌 캐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진화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류 유전자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은 인류 문명의 진화 속도가 유전자의 진화 속도를 훨씬 능가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방금 말한 상황이 나타났는데 초고지를 빌리지 않으면 인간의 뇌는 세 자릿수 곱셈도 할 수 없다. 컴퓨터를 빌지 않고 대다수 최고급 수학 문제에서 인류는 지금 이미 철저히 무력해졌다. 왜냐하면 이런 최고급 수학 문제들은 초고지만 사용해서는 계산을 완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뇌는 바로 우리 인류의 CPU이다. 사람마다 유전자 차이로 인해 신체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뇌가 발휘할 수 있는 성능도 다르다. 그러나 이런 차이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해야만 뇌가 최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는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좋은 방법을 찾지 못했고 어떤 연구 성과는 아직 기발하다. 예를 들어 영국의 일부 과학자들은 인간이 더 이상 직립보행을 하지 않고 걷는 방식을 바꿀 수 있다면 뇌가 더 나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의 이유는 대뇌가 인류의 심장의 위쪽에 위치해 있으며 대뇌에 산소를 공급하는 데 소모되는 에너지가 절대다수의 생물을 초과하기 때문에 인간의 뇌운행률이 느려지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을 더 똑똑하게 만들기 위해 직립보행 방식을 바꾸자고 제안한다. 아마 이 건의를 받아들이려는 사람은 몇 명 없을 것이다. 자연진화 과정에서 인류의 대뇌의 개발과 사용은 거의 완벽한 상태에 이르렀으며 비록 일부 과학적인 훈련 방법으로 인류의 대뇌를 좀 더 똑똑하게 할 수 있지만 질적인 비약은 있을 수 없다. 뇌의 잠재력을 개발함으로써 인류가 초능력을 가지게 하고 심지어 시공간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하는 이런 줄거리는 영화에만 존재하게 된다. 그러나 뇌의 성능을 향상시키려는 인간의 노력은 결코 멈추지 않았다. 자연적으로 진화할 수 없는 이상 스스로 방법을 생각해보자. 이제 뇌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회는 이미 서광을 드러냈다. 바로 뇌의 인터페이스. 이 방면의 과학 연구는 매우 빠르게 발전하여 이미 많은 실제 응용의 성과를 거두었다. 전체 인류 문명에 있어서 뇌기계 인터페이스는 중대한 의의가 있다. 만약 순조롭다면 그것은 정말 대문을 열고 인류가 신에게 무한히 접근하도록 할 수 있다. 저희 채널에 구독하여 더 많은 지식을 습득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